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제가 대전 재개발 재건축 소식을 유튜브로 전한 지가 1년 반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 초기 재개발 등을 제가 웬만한 곳들은 다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들이 정비 사업이 과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개발 구역들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한 곳이 은행 1구역입니다.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좀 상징적인 곳이죠. 저는 대전 토박이인데요.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 시내를 나간다 하면 대부분 은행동에서 만난다는 얘기였습니다. 모든 상업지가 몰려있던 그런 은행동이 이제는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됐습니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상권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건물들은 뭐 많이 낡아 있고, 이런 은행 1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계획은 이미 15년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까지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정비계획 변경이 승인을 받은 후부터는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은행 1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1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2004년도에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됐었죠. 그리고 구역 지정은 2007년, 그리고 조합 설립이 2007년 8월 달에 됐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도 굉장히 빠르게 났죠. 당시에 한 1년 1개월 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었고, 그러다 보니 정비사업 자체가 멈춰 있었죠. 2019년 대전이 주택 경기가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조합장 비롯 조합 임원들의 변경으로 인해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이루어졌고요. 2021년 11월 달에 마침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로 상가 부분 재척과 그리고 상업 비율 축소, 주거 비율 상승에 대한 정비계획 기본 계획 변경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 도시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작년 11월 달에, 그리고 정비 계획 변경 심의가 2020년 2월 달에 수용됐습니다. 이제 은행 1구역 조합에서 밝힌 향후 추진 예정 과정 보면요. 조합 설립 변경인가 2022년 5월 달에 조합 설립 변경인가가 필요한 이유가 정비 계획이 바뀌고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필요한데, 올해 5월 달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내년 6월에 건축 심의를 받고 내년 12월 달에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같은 경우는 2024년 7월, 그리고 2주 철거를 거쳐서 착공은 1년 후인 2025년 7월입니다. 워낙에 높은 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 기간은 한 4년 정도 본다고 한다면 2029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계획대로 추진됐을 경우의 얘기이고요. 건축 규모 보겠습니다. 면적은 94,000에서 83,000으로 많이 좀 11,000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예상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에서 이제 2,961세대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피스텔 550여 세대는 따로 건설될 예정이고요. 현재 토지등 소유자가 502명, 조합원이 502명이고요. 건축 규모는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이제 75층으로 조합에서 잡았기 때문에 75층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68층으로 좀 낮아진 상태고요. 건폐율 39%, 용적률 675%로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용적률이나 건폐율 부분은 다시 한번 소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토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축 규모 보면 특색이 19제곱미터 되게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이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분양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으로 150제곱미터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작은 상가를 갖고 있던 분들이 그러면 분양 대상자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걱정한 조합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분양 대상자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것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8사가 굉장히 많이 건설됩니다. 1658세대가 건설되고 50평형 114제곱미터가 324세대 굉장히 많이 건설되죠. 53평형도 이제 8세대, 펜트하우스가 8세대가 건설되고, 시공은 이전에 맡았던 롯데건설에서 그대로 맡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통과된 2010 대전 도시 및 중앙역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당시에 기본 계획에 잡혀있던 은행 1구역의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이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으로 이제 변경이, 우선 정비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선행돼서 바뀌어야 되다 보니 11월 달에 이제 조건부로 수용됐고요. 은행 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도 2020년 6월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 주민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마침내 1년 8개월 만에 정비계획 변경 공부로 수용됐습니다. 예전 계획안을 보면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업시설이 많았고 주거시설이 그렇게 많이 없었죠. 상업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거시설 위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건 2021년 8월 달에 심의안에 제출했던 거고요. 정비 계획 변경이 계속 이제 조합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몇 번을 했는데 재심의가 결정됐습니다. 계속 재심의가 결정되다가 2022년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심의안이 주권부로 소용이 된 거고요. 2008년도 처음에 정비계획 나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중앙로만 포함해서 전체적인 면적으로 94,000제곱미터였는데 11월 달에는 83,000으로 줄여갖고 들어갔는데 이때도 재심의가 결정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모양으로 뭐 공공청사 소공원 그리고 뭐 완충 녹지를 경관 녹지를 바꾸는 여러 가지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조건부 수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비계획 변경 이제 보시면 세대수의 변경을 보면요. 2008년도에 계획할 당시에 2323세대 이때는 이제 상업시설이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지 않았는데 8월 달에 심의안 제출할 때는 3000세대가 넘었습니다. 이때 75층 얘기가 이때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심의안 정도 할 때는 3009세대로 또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마지막에 할 때 이제 2961세대로 상당히 좀 많이 줄었죠. 당시에 2008년 처음에 기본계획 잡혔을 때는 굉장히 큰 평수만 계획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정들,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작은 평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이거 기본 틀로 해서 아마 건축 심의라든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 계획에 의한 배치도를 보시면요. 쭉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바뀌어 왔고요. 요번에 심의가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중앙로변 쪽 상가하고 연접해 있는 쪽에 판매시설이 그리고 대종로 쪽에 이렇게 판매시설,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8월 심의안에 이제 75층, 이러다 보니까 이제 75층, 대전에서 이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바뀌어서 75층이 아니라 75층이 예정되어 있던 것은 이제 59층으로, 그리고 이제 최고층 수 68층으로 결정이 됐고, 19제곱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 이제 배치가 되고요. 업무시설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이쪽이 이제 중앙로변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앙로역, 대전 지하철도 1호선 중앙로역이 이쪽에 위치합니다. 은행 1구역 입지 보겠습니다. 은행 1구역 입지는 원도심, 대전 도심에서 가장 큰 번화가였던 것만큼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과 초역세권을 인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램역, 대전 2호선 트램역의 노선이 좀 바뀌었죠. 대전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은행 1구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트램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뭐 4, 5분이면 충분히 가다 보니까 더블역세권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전 역세권지구, 혁신도시 대상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쪽에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쪽이 많이 발전이 되고 거주 환경과 업무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은행 1구역도 굉장히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 장점으로 보이고요. 대전역에서 딱 내리면 은행 1구역, 68층짜리 은행 1구역이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물론 복합 2구역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복합 2구역이 아마도 조금 더 은행 1구역보다 빠를 거는 같은데 여기하고 더불어서 원도심의 상징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등학교는 선화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바로 길 건너서 있다 보니까 뭐 초품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 재개발 지역들이 많죠. 삼성 1구역 동구에 선화 1구역과 선화 2구역, 선화 1-A 구역 등이 지금 재개발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인근에서 가장 빠른 곳은 선화 2구역이죠. 관리처분 계획 조합원 총회를 마쳤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학교들은 남중들은 한밭중, 보문중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여중들은 충남여중, 호스턴여중으로 좀 거리가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에서 두 군데가 결정됐죠. 첫 번째는 대전 역세권 지구에 있는 도심융합특구, 또 하나는 선화 지역에 있는 도심융합특구로 두 군데가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은행 1구역 입장에서는 양쪽 다 일자리가 생기는 모양새다 보니까 정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1구역이 이번에 발표한 정비 계획 변경안을 보면요, 요 다리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현재는 왕복 2차선인데 이걸 이제 4차선으로 삼성 1구역 조합과 얘기를 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은행 1구역과 나눠서 한다는 정비계획 변경안에서 밝혔고요. 인근에 굉장히 많은 상업지역, 예전에 이제 좀 여관촌이라는 곳에서 주상복합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죠. 많이 분양을 했고 앞으로도 분양할 예정이죠. 하늘채 스카이인 1차, 2차, 3차, 그리고 한신더유 리저브,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고 있는 신세계 빌리브, 현대 힐스테이트 이렇게 예정되어 있거나 들어와 있다 보니 지역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이전까지 상업지역이었던 곳들이 대부분 이제 주거지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기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주거 형태로 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심융합 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금 모양입니다. 보시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 사업, 뭐 지적재산권 특화 사업, 혁신도시 조성 등이 대전 역세권에서 이루어지고요. 선화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대전 창업허브라든가 바이오 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들을 창업 공간으로 좀 이룰 생각이고요. 대전역과 선화동을 가로지르는 이 두 공간을 연결하는 곳에서는 성장 엔진 존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소셜 벤처 특화 거리를 대전시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은행 1구역 입장에서는 참 좀 좋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에 있는 것들 뭐 최고 높이들 보시면 뭐 48층, 49층, 45층인데 뭐 선화 2구역 같은 경우가 뭐 45층, 하늘채 스카이엔 1차가 48층, 2차가 49층이었는데 비해서 68층으로 계획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역 복합 2구역에 있는 곳과 대전의 랜드마크로, 주거지역 랜드마크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초등학교 통합구역입니다. 현재는 선화초 통합구역이 은행 1구역, 선화 2구역, 선화 1구역, 선화 1-2구역, 그리고 여기 주상복합들이 건축되는 곳, 그리고 삼성 1구역의 일부분들이 선화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12,000세대라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 혹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아마 과밀학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 뭐 중구에 위치한 삼성 1구역은 삼성초등학교로 아마 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률 보시면요, 남중들 우선 4개 보시면 대성중학교가 그나마 좀 좋습니다. 외국 국제고 2명 보냈고요. 자사고를 37명 보냈습니다. 그거 외에 중앙중, 보문중, 한맛중학교는 이제 뭐 유의미한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 인근에 있는 한밭중이나 보문중학교 인근이 워낙에 많은 아파트 건설 예정이다 보니까 이 두 중학교도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중은 충남여중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과학고 1명 보냈고 외국국제고 15명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스턴 여중도 충남여중하고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외국국제고를 1명 보냈습니다. 남중보다는 현재 보면 여중이 훨씬 더 높은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줬고요. 유일한 남녀공학의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진학률이 그렇게 유의미한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직접 가서 본 은행 1구역 한 1년 2, 3개월 전에 가고 또 한 번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이에 더 노후가 됐고 낙후가 됐죠. 어차피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뭐 따르게 내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거나 할 생각들은 다들 없을 겁니다. 어차피 철거를 시켜야 되는 모양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좋은 위치에 이런 은행 1구역, 예전에 대전의 중심, 대전의 일본가였던 은행 1구역이 다시 한번 재개발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이 상업지역을 제척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비대위분들 같은 경우가 요즘은 이제 좀 주춤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행 1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뭐 매물 상담이라든가 뭐 매수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